오늘부터 3차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5월 5월까지인데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마지막 날 정세균 총리 그리고 우리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일단 5월 5일까지 거리 두기를 연장하지만 약간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시설, 학원 이렇게 운영을 전면 중단했는데 이걸 좀 자제로 바꾸고요. 운동 경기도 관중이 없는 무관중 경기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야구도 곧 조만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원가도 이제 조금 풀렸으니까 점점 개원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필수적인 자격시험, 채용시험도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죠. 어제 우리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되 강도를 조심스럽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실외 활동과 필수적인 자격시험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세심한 방역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운영이 재개되는 휴양림, 실외 공공시설, 시험 등에 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착실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지인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줍니다. 어제 강남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 라는 그런 걱정 문자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2,300여 명이 격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마스크 자국이 얼굴에 선명하게 환자를 돌보는 그런 의료진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가는 거죠. 어떤 게 가장 크게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선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 발을 내딛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좀 아쉬운 점은 유흥주점, 예배, 학원 여기서 과연 거리 두기가 자발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 이런 또 규제가 아니고 지금 완화했다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좀 참여해달라는 것인데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시작으로 해서는 좀 너무 많이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예배 같은 경우 이것이 과연 잘 지켜질 수 있느냐. 모든 방역, 소독, 환기 뭐 다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확진자가 더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것들을 시작을 해서 2주일 후에 다시 강화를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싱가포르 예에서도 보시다시피 한 번 넘어가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2주간이라는 시간도 상당히 긴데 과연 우리 방역 당국에서 얼마나 이것을 잘 대비를 해서 만약에 환자가 생겼을 시에 얼마나 우리 방역의 통제 범위 안으로 그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 없이 또 여러 가지 그 매뉴얼 부분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좀 급히 되지 않은 시간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예. 아직 이것들이 생활 방역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한 발을 나간다는 것인데 한 발이 좀 너무 많이 나간 게 아닌가 한 발을 크게 뗐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교수님은 약간 좀 더 신중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신 것 같군요.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사실 인터뷰 같은 걸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허용을 하는 건데 대신에 뭐 2m라든가 이런 거리두기를 지키고 뭐 지켜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술집이나 이런 클럽이나 이런 데는 허용을 해주면 그 자체적으로 지킬 수가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는 교수님 말씀이 맞다고는 봅니다.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지켜라라고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접촉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기준이 생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시켜서 생활 방역으로 가는 이 과도기적 단계를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예. 그 상황 속에서 물론 조금 좀 위험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 국민들은 사실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 의견은요?
일단은 저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출근 좀 일찍 했어요. 예. 근데 저희 사무실 가는 게 그 강남역 그 클럽 앞을 딱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인데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술 취한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출근하는데. 네네. 일단은 뭐 밤새도록 거기서 놀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걸 보고 조금 야 벌써 이건 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이 거리 두기를 완화하자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너무너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돌파구를 지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예. 정신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은 하는데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방심하면 안 된다.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 갑자기 이게 어떻게 예. 종잡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심하면 안 되지만 장성철 소장 지금 특히 소규모 학원 또 아주 작은 식당 하시는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라도 하는 게 큰 도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어제 제 경험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데 경기도에서 주는 10만 원과 예. 고양시에서 주는 5만 원을 받았어요. 재난 긴급 생활금.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제 가족끼리 저녁을 먹자 예.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제 첫 번째 마트에 갔어요. 예. 마트 사람 이제 완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저녁 식당 갔더니요. 줄 서서 먹었어요. 6시에 갔는데 그 한 200석 되는 좌석인데 칼국수 집이었거든요. 꽉 차가지고 줄도 쓰고 계속 저희가 들어가서도 줄 계속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냥 커피나 한 잔 먹으러 가자고 해서 커피숍에 갔는데요. 거기도 꽉 차 있어요. 뭐 혼자 와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마스크 전혀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풀렸다. 이미 풀렸다. 예, 전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래도 되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정부에서는 그래도 좀 거리 두기를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안 지켜도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익숙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풀려 있다라고 저는 그래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도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좀 완화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달라졌죠.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개인 위생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의 생활화가 됐으니까요. 이런 거라도 계속 잘 지키면서 건너갔으면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렘데시비르인가요? 그 치료제? 이름은 렘데시비르 맞습니다. 그게 뭐 지금 뭐 곧 개발될 것처럼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글쎄요, 임상 시험 효과만 좋으면은 개발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사실 그 작용 기전으로 보면은 제일 후보 물질로서는 가능성이 있는 약이었고요. 예. 처음부터 미국의 1번 환자, 즉 1월 21일 날 환자한테 치료를 했을 때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실험들을 거쳐서 임상 시험에 들어가 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고 기관은 여러 군데 기관에서 서울대 서울의료원 여러 군데서 경북의료원 하고는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지금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사제 중심이고요. 경구 치료제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결과를 보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효과가 그다지 좋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시카고에서 한 연구는 사실은 이게 제대로 디자인된 임상 시험이 아닌데 그 결과가 빨리 그냥 보고가 되는 바람에 마치 아주 희망적인 장밋빛으로 보이긴 했는데 예. 그 결과는 아직까지는 좀 미숙한 결과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상한 것보다는 상당히 그 효과가 좀 미진하다. 예. 그 얘기는 중증 환자한테 사용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별로 없을 수가 있지만 혹시 이 좀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경구제로 다시 그 치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아직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는 한데 앞으로 아마 이 임상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중국에서도 대규모의 임상 3상 실험이 이루어졌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 데이터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는 그걸 복제약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약 자체가 굉장히 고가인 약이고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약이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이것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얘기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예. 조금 더 이 치료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침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나올 수 있는 후보 물질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지금 코로나19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계절병처럼 또 겨울이 되면 또 유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치료제가 좀 빨리 나와야 되겠죠.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석방이 됐죠. 정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어제도 무시하고 또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한번 보시죠. 목사님, 보석 조건 중에 그 집회 시위 참가 금지라는 뭐 조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이제 재판부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하면은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될 수가 있는 조건이고, 일단은 그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하기까지는 집회는 제가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설령 죄를 졌어도 이런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런 중환자를? 우리가 여기 동물이 집행하는 장소니까 그래요. 동물 집행하는데 앞에서 있으니까 그래. 사랑제일교회는 그 4주째 그 1호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참석자들도 최종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 오늘까지 집회금지 명령 기간이기 때문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참석자는 경찰 추산 900여 명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난주보다는 한 300명 정도 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구속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정광훈 목사 이제 보석으로 나왔는데 일단 집회는 하지 못한다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 이제 정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나왔으니까 또 어떻게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노영희 변호사, 정광훈 목사 나와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부정선거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정광훈 목사의 보석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허용하면서 내건 이유 중에 하나가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들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사실 우리가 법에는 필요적 보석 사유가 있어요. 중환죄를 저지르거나 뭐 하지 않는 이상은 보석을 허가해줘야 된다는 게 있지만, 제가 그동안에 변호사 생활하면서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보석해준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건 아마 우리 또 저쪽에 계시는 변호사님도 인정하는 바일 겁니다. 이번에 보석은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많이 이제 이 정광훈 목사 측의 의견을 들어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예. 게다가 5천만 원 보증금 내게 했고 그중에 2천만 원은 뭐 증권 대신하고 나머지는 현금을 내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봤을 때는 좀 경한 게 아니었느냐.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 이것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광훈 목사를 보석 허가해준 이유가 다른 쪽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냐면 사실은 정광훈 목사가 들어와 있으면서 계속 바깥에서 이제 시끄럽기도 하고 사랑제일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행정명령을 어기면서 저분을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나가서 당신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뭔가 좀 정리를 좀 해줘라, 뭐 이런 의미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좀 선회를 제가 좀 했습니다. 예. 이쪽에 계신 변호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법에는요. 예. 보석 청구가 있으면은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예외 사유가 이제 노영희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형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런데 이번에 해당되는 건 제가 봤을 때 세 가지거든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증을 인멸할 우려, 그다음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 이 세 가지가 전 목사와 관련해가지고 해당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졌는데, 뭐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부장판사 제 연수원 때 뒷자리에 앉았던 그래요? 저랑 친한 부장판사 이름이 딱 떴는데, 네.
그냥 본인이 그 교과서적으로 원칙대로 그냥 소신 있게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석할 때는 이 조건을 갖다가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게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사랑제일교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거리를 뛰면서 예배를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할지 몰라도 저거는 금지 명령이 떨어진 집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이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을 혹시 그 부장판사가 이제 전 목사한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 자제를 하도록 해줄 수 있을지 기대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그야말로 법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이렇게 해서 코로나 관련 이슈 살펴봤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백순영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